뉴스회전 초대석 시간입니다. 오늘은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성태입니다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여야 관계부터 좀 여쭤볼게요. 여야 모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고요. 이제 예. 대표 회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근데 일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조금 일정은 연기가 됐는데 여야 대표 회담 어떻게 의미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? 상당히 뭐 두 분이 쉽게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울 이야기인데 네. 그래도 이제 서로 대표회담 제안하고 또 받아들이는 측에서도 흔쾌히 좋다. 네. 그래서 만일 이 대표회담이 25일 날 됐다 그러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.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코로나 확진 때문에 네. 뭐 기간이 좀 이제 길어졌습니다만은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 바람은 이 대표회담이 이루어져서 사실상 국회가 정치가 실종돼 버리면 국회의 존재 자체가 국민들한테 별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로 보여줄 것 다 보여줬으니까 좀 협치 정국을 만들어서 네. 이제 국민들에게 국회가 달라진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. 네. 이 기회를 양당 대표께서 다 잘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. 근데 회담하자 이건 일사천리로 결정이 됐는데 실무 협의는 좀 삐걱삐걱 됐어요. 저는 그래서 이게 네. 너무 행식과 절차 과정에 너무 이렇게 뭐 이 구속을 받아버리면은 네. 막상 내용 자체가 그냥 회담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. 당 대표 두 사람이 그냥 흔쾌하게 뭐 좋다 그랬으면은 절차 과정도 그렇게 밟아져 가야 돼요. 그런데 이제 양당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그래도 이게 뭐 어점 문제 또 서로 이제 손익계산 이 이후에 그러면은 네. 회담 이후에 손익계산 때려보고 좀 안 맞으면은 또 방식이나 절차 가지고 또 뭐 시비를 걸게 되면 네. 이게 그러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양당 이 실무 참모진에서는 이거 절차 과정 가지고 너무 힘들게 안 하는 게 좋아요. 그냥 허심탄회하게 당 대표 두 사람이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만 깔아주면 되는 거예요. 실무적으로는. 근데 그래야 좋은 회담이 나와요. 네. 근데 지금 의원님이 이제 형식 얘기하셨는데 지금 형식 생방송 하냐 마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입니다. 한동훈 그러니까 대표가 뭐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.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네. 생방송 하자. 이건 이제 원래 정치 회담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. 이게 이제 저도 과거 원내대표 시절이나 뭐 양당 회담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시작은 기자들에게 이 모두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날 이 회담 자체가 어떤 성격,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그때 각 당 대표 입장으로서 뭐 어젠다나 이슈 자체를 주장해 버리면은 자연히 알게 되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실속 있게 가려면은 사실상 비공개가 좋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뭐 이 회담 전체 시간을 생방송 다 안 되더라도 그렇게 서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율에 들어가면은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리라고 봐요. 그러니까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. 그럼 내용이 중요한 거지. 그러면 의제가 이제 잘 조율이 돼야 되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양당에서 내놓는 의제 중에 뭐 접점을 찾을 만한 것도 있는데 좀 첨예한 것도 있어요. 뭐 최상병 특검법이나 그런 거는 좀 한쪽이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.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은 지금 현재 오너이면서 CEO예요. 그게 이제 야당 쉽게 말하면 당수, 당 대표가 참 좋은 지위예요. 자기가 결정해버리면 아마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과거의 전통 야당은 DJ 시절이 가장 강력한 그런 리더십이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도 월등하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 특히 연임 체제에서 이 리더십은 정말 절대적이에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판단하고 결심해버리면은 사실상 민주당 당론이 돼버리는 거고 뭐 원내에서도 시비 걸 사람이 없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현주소를 좀 더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회담을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.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은 이제 집권당의 당대표는 한계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. 대통령실과 사실상 좀
내용을 또 공유하고 또 조율하면서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. 이거는 한동훈 지금 현재 당대표 체제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집권당 당대표는 뭐 헌정 역사상 언제든 항상 그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었어요. 네. 그런 걸 이재명 대표께서 좀 잘 헤아려 주시고 뭐 이 당 대표 회담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최상병 특검 이런 거 뭐 하나로 가지면 한정되는 그 회의 주제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중심의 일방통행식 국회 입법 행위를 좀 이제 중단해달라. 여야 합의해서 17개 상임위 전체에서 합의된 법안이 이렇게 처리되어서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이렇게 뭐 민주당 주장은 남용한다 그러는데 그럴 이유가 없게끔 이렇게 협치를 만들어 가자. 뭐 이런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 최상병 특검 받아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최상병 특검 문제는 이제 한동훈 당대표께서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 때 하신 입장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아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CEO면서 오너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CEO거든. CEO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또 우리 원내 현역 의원들 또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헌 당규의 그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대표되기 이전에 전당대회 때 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걸 본인이 이제 의지로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또 처리해 나가려면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한 거죠. 그런 걸 좀 이재명 대표가 헤아려 주시면 잘 됩니다. 당장 이렇게 뭔가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잖아요. 한동훈 대표한테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네.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서 판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. 집권당 대표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제 고려해가지고 네. 회의 어전대 이슈에서 가령 이제 검투시 같은 거 이거 이제 내년 1월 1일부로 뭐 일정 부분 유예하자든지 없애다든지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종부시하고 검투시는 전향적이잖아.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두 사람이 머리를 잘 맞대면 합의될 수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얼마나 시장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게 반응되려니까 이런 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해 들어가는 거죠. 좀 국민들 보기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런 같아요. 겁니다. 네. 예전에 원내대표 하실 때도 그때도 뭐 여야 관계가 막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, 그러면? 그러니까 그때 네.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정부 출범 초기 때 제가 네.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대체로 민주당 입장도 뭐 기고만장하고 좀 네. 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도 뭐 네.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상황이었죠. 특히 남북 관계 뭐 판문점 회담 뭐 평양 방문 이런 거 뭐 많았잖아요. 네. 어찌 보면은 국회와 좀 이 공감도 좀 가지고 아무리 대통령이 뭐 외교 안보 권한을 가지고 하는 네. 뭐 대통령 결심 사안이지만은 그래도 국민적 공감을 이뤄 나가는 부분에 절대적으로 부족했죠. 그렇지만은 뭐 일정 부분 또 당시 이제 야당 원내대표인 저로서는 뭐 외교 안보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하는 부분은 존중해줬어요. 존중하고 또 일정 부분 협조할 건 협조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은 헌법상의 행정 수반 수장 뭐 대통령 권력이 있지만 네. 사실상 입법 권력이 더 훨씬 힘이 있어 보여요.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거는 뭐 야당 1야당 대표도 그냥 대표입니까? 거의 뭐 180석 가까운 그런 거대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런 권력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제 민생 경제 뭐 이렇게 생각해서 좀 협치 전국으로 네. 이번 회담을 잘 활용하시면은 국민들 되게 좋아하는 거죠. 그럼 영수회담도 해야 됩니까?
아마 이렇게 해서 네. 이제 한동훈 대표랑 일정 부분 또 서로 공감하고 네. 또 성과를 서로 공유하게 되면은 네.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영수회담 뭐 안 받을 이유는 예면하고 없다, 회피할 이렇게. 이유가 없는 거죠. 대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네. 영수회담을 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건의도 하실 수 있는 사안이죠. 1차 영수회담에 대해서 성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. 그럼 영수회담 하기 전에 뭐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됩니까? 아니면 일단 좀 자주 만나야지 되는 저는 겁니까? 뭐 네. 문재인 대통령 때도 당시 홍준표 그때 당 대표께서는 네. 야당 대표지만은 이분도 그때는 배지를 안 달고 있었어요. 본인께서 그 강력하게 영수회담 제안을 하고 요구를 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번번이 거절했어요. 네. 그래서 그 물꼬를 어떻게 띄웠는가 하면은 그때 원내대표인 제가 청와대 예야정 뭐 상설 협의체 이런데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좋다. 대통령과 함께 예야정 상설 협의체를 통해서 국정 전반의 해난을 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자. 네. 그렇게 참여하고 하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영수회담 왜 안 해주십니까? 그렇게 제가 강국하면서도 때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하니까 결국 그게 성사됐어요. 네.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좁혀 나가면은 만들어지는 거죠. 지금은 너무 지난 2년 동안 서로 이제 보여줄 거 다 보여줬습니다. 다 보이셨습니까? 서로 힘자랑 많이 했잖아요. 네, 네, 그런 만큼 이제는 국회에서 입법 권력 민주당이 아무리 야권 뭐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더라도 헌법에 보장돼 있는 대통령의 그런 뭐 국회 제2 요구권 네.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해 버리면은 뭐 그 법안이 하나도 민주당 입장의 법안이 성사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서로 이제 협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다 이제 웬만큼 왔어요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회 협조 동의 없이 뭘 할 수 있습니까? 그런 만큼 이제 서로 필요할 때 된 거니까 이런 때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하자. 네. 뭐 이렇게 한 발짝씩 뭐 주고받으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. 싸울 만큼 싸웠으니까 이제 그럼요. 만나야 된다. 싸울 만큼 싸우고 네. 보여줄 만큼 다 다 보여줬다. 보여줬어요. 더 이상 네, 네. 뭐 대한민국 정치가 뭐 어느 정도 망가져야 우리 국민들이 네. 예? 그러게요. 국민들 보기가 너무 정말, 답답합니다. 정말 진짜.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, 정말. 예. 국민의힘 얘기 좀 여쭤볼게요. 한동훈 대표 되고 나서 당 분위기 좀 달라졌습니까? 어떻습니까? 이제 한 달 됐지 않습니까? 딱 한 달 됐으니까 네. 아무래도 네. 지난번 당선되고 나서 이제 일주일 있다가 또 네.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1시간 반 넘게 이제 그 당 대표 대통령 만찬도 하시고 뭐 회담도 했죠. 하시고 예, 회담도 하고. 네. 조금 뭐 이렇게 서로 오해 뭐 이런 거 좀 푸시고 네. 그리고 당시 뭐 정점식 정치기 여장 네, 예. 유임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이제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 뭐 인사가 숨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이 됐잖아요. 네. 그래서 지난 한 달은 아무래도 새로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의 당을 이제 정비하고 그 정비의 많은 내용 중에가 이제 인사죠. 뭐 어제도 계속 뭐 인사가 이어지고 네, 있지 않습니까? 있더라고요. 네. 그렇듯이 지난 한 달은 한동훈 체제를 위한 이제 준비 기간이죠. 지금부터 이제 해 들어가야죠. 한동훈 대표. 아직은 뭔가를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다. 기간 평가하면 이거는 네, 뭐 아무것도 아니다.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. 의미가 없다. 광복절 특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굉장히 화제였습니다. 근데 이 얘기하면 우리 의원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때 단식까지 하셔서 드루킹 특검을 끌어내셨는데 복권이 됐습니다. 반대하셨을 것 같아요. 저로서는 그때 이제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사건이거든요. 이게 제가 표현이 좀 가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만일 그때 특검을 통해서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다음 총선, 지방선거, 대통령 선거마다 이런 댓글 조작을 통해서 여론 조작이 계속 이루어지면은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큰 위기를 우리는 많이 맞이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
그때 드루킹 일당들 댓글 조작 사건은 상당히 중한 사건이었고 당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촛불 민주주의 정권이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그 댓글 조작 정권이라는 게 이제 밝혀짐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도 많이 훼손됐죠. 뭐 그런 측면에서 그 특검 이후에 저도 정치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 보냈지만은 뭐 어찌됐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흔히 말하는 총대를 맨 사건인데 그 김경수 지사가 당시 후보 비서실장 한 사람이 무슨 정권을 가지고 그 드루킹 일당들 뭐 오스카 총료 등사를 시켜주고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사건의 이제 실질적인 몸통은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 내용을 알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당시 2016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고척동의 민주당 전당대회 때 김정숙 여사 어디 가자 그랬습니까? 개인성 가자 그랬잖아요. 그런데 뭐 이 드루킹 일당들을 문재인 대통령 내가 모르실 리가 없는 거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이 댓글 조작 이런 범죄 사실은 잘못된 사실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번이라도 국민들을 사과를 했으면은 저는 뭐 이거는 더 이상 제가 뭐 이야기할 가타부타 뭐 말할 건 없는데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가 없었어요. 그런 측면에서 복권이 또 이루어지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국민 정서에 또 우리 당원들의 뜻에 맞는지 그렇지만 이미 대통령의 복권이 이루어진 이상 네.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뭐 활발하게 정치 활동 민주당 내에서 자기 영역 잘 찾으시고 네. 또 뭐 앞으로 좋은 정치를 통해서 뭐 지난날의 그런 아픔도 잘 씻어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. 그 야권에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분도 네.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본인이 희망하고 건의했다 그랬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만큼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가 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정치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과 이미지가 있어요. 막 이제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도 존중하면서 민주당 내에 또 뭐 자기 대권 주자로서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뭐 카드로 존중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죠. 복권이 된 만큼 응원하시는 것 같은데요. 아니 뭐 그 응원을 하기보다는 네, 네. 그게 정치예요. 그게 정치다. 정치는 네.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만을 위한 길이 비단길로 활짝 열려 있는 그걸 원하지만은 세상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. 네. 상대 반대 진영 이런 사람들 네. 다 존중하고 그런 가운데 경합하고 경성하고 경쟁해서 또 자신을 또 인정받고 이기고 네. 그런 거죠. 그런데 지금은 네. 상대를 너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치 경쟁이 되다 보니까 네. 양 진영의 팬덤 정치가 이렇게 그냥 그 팬덤들 생각하면은 뭐 협친이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. 네. 민주당 내에서도. 정치 실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, 요새. 그러니까 네. 그런 걸 네. 이제 좀 이번에 저는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한 달 차이로 새롭게 당대표 다 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. 이제 뭔가 정치를 변화시키는 네. 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저로얘기예요.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협조를 할 리가 없잖아요. 그렇게 해서 크게 변화시키는 겁니다. 네.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되면 좋겠는데요. 최근에 그 친일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. 지금 송기정 선수 기념재단 이사장 네, 하시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그 임명에 대해서도 뭐 여러 의견이 나오고 비판이 있는데요. 어떻게 좀 보세요? 본인이 뭐 역사관이나 또 근대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있더라도 그분이 뭐 표현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 비유라든지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. 송기정 선수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 수밖에 없었다.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베를린 올림픽을 갔겠냐. 이렇게 말한 것은 맞지 않죠. 송기정 선수는 그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지막 날 마라톤 우승하고 자기는 그 많은 애신 기자들에게 재팬
기대의 손이라는 재팬식의 일본 이름을 이야기 안 했거든요. 코리안 송기정이라고 전 세계에 코리안을 최초로 알린 사람이 송기정 선수입니다. 그런 민족콘, 애국콘이 있는데 이걸 김영석 관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비유에 그렇게 써버리면은 저 같은 사람도 납득 이해가 잘 되지 않았으니까 네.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걸 본인이 조심하고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?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렵게 한일 관계 이렇게 회복하고 정상화시켰지만은 일본 정치인들은 또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에 또 네, 참배하고 예. 또 뭐 강요들도 그런 거는 이 국가를 생각해서는 그 사람들이 자제해주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. 그렇게 해서 좀 양국 간의 이런 미래지향적인 관계도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 정치 수준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뭐 네. 우리 김영석 관장께서도 이번에 국민들의 많은 질타를 이걸 뭐 금가옥조로 받아들여야죠.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야 회담도 좀 잘 되고 정치도 다시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